코스피 5천은 사실 제가 이거 5천을 반드시 임기 내에 만들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걸 향해 가자.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나 됐나 체크를 해봤는데 3,300선을 넘어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종합주가 지수 수준은 매우 낮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 주가 조작이니 뭐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참 망신사를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또 제가 그런 거 하는데 또 자신이 있거든요.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넘었습니다. 꿈의 지수라고 하던 5,000선을 넘은 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심리, 환경 다 작동했다고 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 그것을 가장 큰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가 6천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증시 새 역사를 썼는데요. 한때 6,100까지 질주를 했고 돌파를 했죠. 장중 6,144선까지 상승을 했고 5,000선을 넘어선 지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상승이 됐습니다. 가장 가파른 속도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종합주가지수 동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전히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지금 이 각도 자체도 이 45도, 뭐 50도, 60도 이상입니다. 이 네. 정도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지금 상황인데 네. 불과 한 달 만에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1개월 동안 또 19조를 매수를 했고요. 그만큼 정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이 지금 개인과 또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사상 첫 5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삼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입니다. 20만 전자, 100만 원 이상이 한 주당 가격이 나오면 이걸 우리가 황제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103만 닉스도 신고를 했습니다. 소수 대형주 투톱에 의해서 가파른 상승세에 대한 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좋으니까요. 워낙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덩달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만 전자, 100만 이스 저희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야말로 현실이 된 건데 이제 부동산, 가상자산에 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좀 흘러오게 될까요? 옮겨갈 수밖에 없죠. 대체로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뭐 기술주 시장의 한 60% 이상의 전체 개인의 또는 이 사회 자산이 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오로지 땅 부동산에 너무 집중이 됐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제도권의 이 투자처가 안정되면 굳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에 돈이 쏠릴 이유도 없을 테고요. 그래서 오히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는 지금 실물 자산 또 실물 투자인 주식시장 쪽으로 더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가 독일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8위에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초고속 랠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44% 급등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와. 한 45% 정도의 각도에 거의 근접돼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 대만보다도 시장 규모가 작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인구도 우리가 더 많고 네. 경제 규모도 우리가 더 큰데요. 전 그렇게는 AI 수혜국 한국이다. 디스카운트 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입니다. 말 그대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을 그대로 올라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단지 우리 국내 이 증권사와 투자 자문사들의 전망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외신들도 중요하지만 외국 투자 자문기관들의 평가가 중요한데 지금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 코스피 상단 전망치가 7,500 그리고 하나증권이 우리 국내 투자 증권사입니다만 7,900, 키움증권이 7,300인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노무라입니다. 네. 이 상당히 깐깐하거든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 일본 특유의 그
깐깐함이 작동되는 이 연구기관인데 경제연구소인데 또 네. 투자기관이기도 하고요. 노무라의 경우에 8,000입니다. 올해 내에. 그러면 지금 6,000포인트를 막 돌파를 했는데 2,000포인트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이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이나 가상자산 시장을 떠나서 주식이 쪽으로 이 머니 무브, 돈의 이동이 더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1월 말에 투자자 예탁금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어디에 투자할까,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어느 시점에 투자할까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투자자들의 예탁금입니다. 네. 개미 투자자들의 이 유동성 자금의 규모인데 무려 106조. 한 달 만에 18조가 더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개인 이 자산도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이른바 이 빌린 그런 자산들도 좀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식시장 관련 제도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정시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법발 훈풍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이 이제 3차이기 때문에 예. 1차, 2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의 이익을 권한을 또 강화하는 그런 1차 상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이제 3차 상법 개정안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대주주가 기업까지 경영하면서 대체로 기업을 방어하는 데 급급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총 이제 1년 6개월 내에 이 소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법이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대주주는 그동안 자사주로 이제 경영권을 방어를 해왔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내가 대주주야. 경영권은 여전히 유지돼. 이게 이제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깡통주들이 많았죠. 정작 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 그 기업의 이름은 계속 영속되는.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 수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공급되는 주식 수는 적어지니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죠. 말 그대로 본격적으로 주주들에게 이 이익이 환원되는 시대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시가 우리가 참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습니다. 네. 30년, 40년 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이제는 제대로 키가 더 규모가 성장될 수 있는 성장판이 열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이 됐는데 이제 주가 조작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수백억 원도 가능하게 됐다고요? 가능합니다. 예.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하자마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이제는 삼진 제도도 아닙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은 주가 조작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건 분명한 신호를 보냈는데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계 부정을 신고하게 된 건 상한없는 포상입니다. 미국 같은 국가에서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공정 거래는 그동안에는 최대 30억, 회계 부정은 10억인데 이 포상금 상한선이 폐지됩니다. 네. 방금 전에 차인크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백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위험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이 자기 회사를 잘못된 일이라도 이 고발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요. 신고 포상금은 환수 부당이익 과징금의 최대 30%입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같으면 30%면 얼마입니까? 300억이죠. 과징금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 포상 금액을 보상하기로 하는 것이고요. 금융당국 외에도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 투명한 시장을 만들 거다. 그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매수보다는 매도하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